진짜 솔직하게 박정희를 욕하는 거는 나가 뒤져도 되는 진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이란 체제와 근간 뿌리를 만드는 데는 플라톤이 말한 철인에 가까운 사람이란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근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사람들을 먹고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개념이 사실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그 리더는 이 사람들을 통제했어야만 했고, 박정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람이 독재를 저질렀고 독재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했다. 근데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면 우매하고 가난하고 일 안 하는 조선인들한테 일을 하고 돈으로 먹고 살고 발전하게 하려면은 내 말을 듣도록 만드는 방법이 필요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게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냐? 뭐 당연히 그런 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다 읽어놓은 걸 보면은 이 사람을 과연 우리가 욕할 처지가 될까? 박정희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말할 권리, 그 말할 힘, 아니 애초에 박정희가 그러한 진보를 이뤄내지 못했다라면 아마 태어나기도 힘들었을지도 모르는, 이제 와가지고 그 새끼는 개새끼다 라고 까는 거는 지능이 굉장히 낮은 행동이란 생각이 들어요. 신발 밑창 다 나갈 때까지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에 몇 명 없을 것 같은 리더 중에 한 명으로 위인으로 꼽혀도 모자랄 인물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오들만 꺼내와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지도자가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판단할 수 없고, 잘못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을 하고 업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인정이 필요한데, 단순히 그 사람을 자신의 욕심이 많은 무능력한 굉장히 친일적인 성향이 강한 그 사람이 왜 친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일본이 좋아가지고 친일을 하고 친미를 했을까요? 그 사람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안 굶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국가의 뿌리를 만드는 거. 근데 어떻게 우리나라 돈이 없잖아.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한 번도 일해본 적 없고 농사밖에 안 지어본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 일본한테 점령당해서 노예생활 하다가 풀려난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를 지금 이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게 만든 데는 그 사람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일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부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다, 행복도 지수가 가장 높았다, 교과서에 실렸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부탄 사람들은 경쟁 심리나 뭔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빠르게 돌리게 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회 문화나 경쟁성을 추구하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 자급자족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 마을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행복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그쪽 사람들한테 TV, 인터넷이 공급이 되자마자 행복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비교를 해가지고 그런 것이다,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의 시각은 이것이죠. 그냥 이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 있었던 거야. 세상에 뭐가 진짜 재밌고 뭐가 진짜 즐겁고 뭐가 행복한 건지, 자기들이 느꼈던 행복이 사실 남들이 느꼈던 행복 훨씬 그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라는 걸 자각하고 인지한 순간 행복도가 뚝 떨어지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를 욕하고 업적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근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박정희를 욕하고 그가 일으켜낸 이 자본주의의 근간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싫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일단 밥부터 굶고서 얘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가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플 때 정말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욕할 수 있을지, 아니면 네 배고프니까 치킨 하나만 가져다 주면은 자본주의의 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치킨 뜯고 있을지는 안 봐도 뻔한 사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신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추종하는,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아랫사람들한테 주면은 이거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뭔가 가치 창출을 하는 경제적 유인이 전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놀고만 먹어도 매일 똑같은 돈이 들어오니까. 그게 바로 가장 큰 공산주의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친 복리후생을 추구하면은 당연히 지금 당장 너가 살기에는 좋겠지. 왜? 일을 안 해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돈은 도대체 누가 갖다 주냐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공짜로 어떤 사람들한테서 자본을 얻어가지고 내가 내 배를 불리면 되겠다라는 마인드 아니면은 무슨 금수 같은 마인드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정권 때부터 뭔가 돈이 많은 사람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을 벌어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이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을 보면 상위 10%가 소득세의 70%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 근데 실제로 그 상위 10%에 들지도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고 복지를 누리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 너네들이 진짜 원하는 건 뭐야? 그 사람들 돈 다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너네한테도 나눠줘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부자 삼성 재벌가 같은 거 해체해가지고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 모두 평등하게 나누자는 거잖아. 그럼 그렇게 한번 나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있는 재벌가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싹 다 강제로 다 뺏어가지고 평등하게 다 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돈으로 순간적으로 행복하겠지. 뭐 BMW 벤츠도 너네들이 갖고 싶은 거 사고 빈부격차를 0으로 만들어 봅시다. 그럼 우리나라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될 테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부터 어느 누구도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었다면은 그 돈 뺏어가지고 내 옆집 철수랑 내 앞집 할머니한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지
있는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어떤 사상이나 이념에 쩔어져가지고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못하는 지능이 낮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빈부격차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빈부격차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게 있고 가난의 대물림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잘 살면은 내가 잘 살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못 살면은 당연히 나도 못 살 확률이 높아지는 게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순환고리가 발생한다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일권의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줘서 똑같이 가난해지자? 그럼 도대체 이 세상에서 누가 일을 하려고 할까요?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어떤 유인책이 존재하고 그 유인책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 유인책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한계적 판단을 통해서 합리성에 가장 가까운, 즉 내 상황에 가장 이득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이성이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면 도대체 누가 일을 할 것이고, 그럼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노동인구가 감소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석유라도 터지지 않는 이상 결국 대한민국은 상위의 기업, 재벌가들이 결국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나라의 경제 순환고리가 돌아가면서 대한민국의 입지도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상승을 할 텐데, 그거를 알면서 이전 문재인 정부는 2번이나 소득세를 대폭 상승해서 결국에는 OECD 평균 수준을 넘었다는 이야기를 보고, 아니 근데 이건 정말 지능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적으로 둬서, 그러니까 재벌들이나 부자들을 적으로 둬서 그들이 얻는 효용은 도대체 뭔가, 재벌을 탄압해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효용 가치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들을 적으로 돌리는지 저는 도저히 제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 반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 가치를 두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욕, 수면욕, 식욕 같은 거를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고 대한민국에서 그거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군지 날카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